인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될 거 학약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해보네요. 맞아요. 오늘은 또 라이브가 아니라 라이브 아닙니다. 라이브 같지만 느낌은 라이브지만. 느낌은 라이브지만 이 남자 둘이 라이브하기 좀 그래가지고 솔직히 안 들어와. 오늘은 자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옛날 이 장면 아시죠? 아 너무 유명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매트릭스. 예, 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죠. 그러니까요. 한 세네 번 본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이때만 해도 이게 진짜 되게 멋있었잖아요. 이 액션. 대박이었죠. 사실 지금 봐도 멋있긴 한데 지금 봐도 멋있죠. 지금 다시 보면 가끔 되게 어색한 장면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화질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모션이라든가 물론 지금 봐도 되게 멋있는 작품이지만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횡으로 돌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혁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카메라를 정말 많이 썼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진짜 현실에 없는 것 같은 공간. 그쵸. 아무튼 근데 저런 영화가 엄청 대단한 영화가 지구에서 한두 개였단 말이에요. 인류에서 한두 개. 네, 저런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게. 그쵸. 네, 근데 이제 궤도와 친구들 이게 여기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예.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중화됐다. 물론 모두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어떤 저런 촬영지를 많이 가보셨죠? 많이 가봤죠. 근데 저분들도 또 어마어마한 분들이긴 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뭐 사실은 뭐 혼자 하는 것도 뒤에 크로마키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막 얘기를 하면은 뒤에 이제 자료가 막 뜨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또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자료만 뜰 뿐만 아니라 이 공간적으로 궤도님을 뭐 우주에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우주에서 막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노천탕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저기 넘나들 수 있는 어떤 제작 환경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서 요즘에는 또 어떤 그런 프로덕션 환경이 됐냐면 자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런 뭐 촬영을 하잖아요. 늘상 보는 스튜디오 느낌이 나는데 되게 다양한 근데 이제 하죠. 뒤에가 LED 월인 거야. 완전 고해상도 LED 월. 그렇죠. 그래서 크로마키로 해가지고 그걸 씌운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드라마에서는 흔히 이렇게 쓰이는데 이런 자동차 씬 있잖아요. 많죠. 옛날에 실제로 운전을 해서 찍었는데 이제는 저것도 월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 그래요? 네. 요즘 웬만한 그 영화 운전 씬은 이걸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대박이다 이거는. 이건 몰랐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잘 보시면은 저 뒤에 창문 뒤에 너머의 장면 그리고 창문에 어떤 비친 그 빛이 어떻게 보면 반사되고 투과하는 그 비율 이런 것까지 굉장히 리얼합니다.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실 때 자동차 씬 있잖아요. 자세히 보잖아요. LED일 수 있겠다라는 게 딱 보일 수 있어요. 모를 것 같은데. 아까 광고 봐도 전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장면을 봐서 느끼다기보다 계속 반복되는 배경이 나온다던가. 느낌상. 그리고 좀 현실에서 찍기 어려운 느낌의 배경이 지나간다. 아니면 현실에선 무조건 막 간판, 막 전봇대 이런 거 많잖아요. 무조건 있죠. 근데 그런 게 없는 뭔가 진짜 좀 깔끔한 느낌이야. 막 행인도 없고, 막 혼자 막 어딘가 뭐 오프로드를 가고 있고. 그렇죠. 이런 건 일단 다 이룰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됨으로써 촬영이 쉬워지기도 하고 계속 재촬영도 편해지고. 촬영 시간이 단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의 안전. 맞아요. 사고가 날 이유 없으니까. 운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신경 쓸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런 발표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이 PD님들이나 대표님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인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공간감을 주면서 영상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 같은 공간인데 지금 분위기 확 달라진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발표 주제나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그럼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분위기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저런 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뒤에 이렇게 쫙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본 것은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매트릭스 니오만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연예인 방송인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인들도 좀 쓸 수 있는 환경이 개인도. 구성되고 있다. 개인들도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다. 물론 이제 좀 돈을 내야 돼요. 비용은 좀 들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비용이 감당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개인이 그리고 그걸 쓰고 싶어도 돈 내고도 못 썼어.
있어도 못 써. 네. 근데 지금은 개인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면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 혁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광구주 과기부에서 이런 스튜디오예요. 자, 이렇게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촬영 시간이랑 장소의 그 한계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쭉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도 LED고 네. 벽면도 LED고 이제 연기가 아니라 발표하는 것만 들어도 되게 뭔가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오, 이렇게 조명까지도 이렇게 봐봐요. 얼굴에 약간 비치는 노을 지는 조명. 느낌으로. 노을 지는 느낌으로 실제로 약간 저기 계시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튼 저런 것들이 이제 되게 대중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기술은 이제 버추얼 휴먼 기술. 또 유명한 버추얼 휴먼 있죠. 가장 유명한 버추얼 애덤. 되게 유명했잖아요. 막 광고도 찍고. 그쵸. 광고 찍고 약간 그 얼굴 없는 가수 느낌으로. 맞아요. 얼굴이 있지만. 얼굴이 있는데 약간 폴리곤 얼굴. 그렇죠. 폴리곤 얼굴이고 되게 한정된 움직임만 보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구현이 잘 안 됐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심지어 리얼타임으로 우리의 모션을 캡처해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자, 이게 아까 발표에서 쓰인 건데 디지털 휴먼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발표를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해 나가면 그 행동들을 이렇게 저 손을 지금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동시에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야, 이거 리얼타임으로 처리가 되나? 처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와, 대박이네요. 이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눈동자 깜빡거림, 뭐 입모양 이런 것들. 눈썹은 저거 요새 유행하는 눈썹 문신.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우측에 계신 여성분. 저분이 지금 일종의 아나운서 역할을. 실제 저기엔 없지만 이 디지털 상에는 다운이 있어서 이렇게 있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눈동자나 이런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 모션 캡처 하면은 이게 진짜 실제로 우리 콘텐츠에 굉장히 다가온 예가 있죠. 최근에. 바로 아바타. 이건 모션 캡처를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체의 되게 굉장히 여러 지점에다가 이 모션을 capture해가지고 실제 그 배우들의 어떤 활동들을 다 구현하는 이렇게 얼굴 미세한 이 표정까지 홍채, 주름, 이 조명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커버를 했죠. 다음 장 주시면요. 리얼합니다. 그리고 유명 배우 케이트 윈슬렛 같은 경우 타이타닉의 여주인공 이모션 캡처라해서 이 어떤 감정마저도 오른쪽에 있는 그 아바타 2에 나온 로나를 보면은 진짜 케이트 윈슬렛이 느껴지는 좀 닮았어. 닮았고 실제 연기하는 것도 보면은 케이트 윈슬렛 같아요. 실제 이걸 좀 인지하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어떤 움직임만을 캡처하는 모션 캡처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이 배우들의 주요 얼굴 근육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 어떤 움직임들을 상세하게 읽어내는 이모션 캡처, 이 감정까지 캡처하는 모션과 이모션을 캡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가상의 어떤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이거 해보셨죠? 네, 한번 해봤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새로 나오고 궤도님 요즘 막 뭐 바쁘고 빡셀 때 있잖아요. 그렇죠. 버추얼 궤도가 나와가지고 버추얼 궤도 10시간 떠들고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는 뭐 공연 이런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왼쪽이 약간 뭔가 느낌이 버추얼 휴먼 느낌이 나는데요? 이분은 리얼 휴먼. 남진 선생님. 근데 이제 듀엣이 이제 남진 선생님의 젊었던 시절에. 그래서 저런 어떤 행동들, 뭐 표정, 옷, 목소리도 좀 약간 젊은 버전인가 봐요. AI로. 아무튼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이렇게 버추얼 휴먼화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버추얼 휴먼들 요즘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이런 버추얼 휴먼들이 인기를 끄는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더 고도화될 거란 말이죠. 언리얼 엔진에서 발표한 이 메타 휴먼 영상인데요. I am meta-human. 야, 리얼하다. 리얼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만 봐도 와, 메타 휴먼은 탈모 바로 치료되네요. 바로 치료됩니다. 그리고 젊어져요. 노화까지 이런 식으로 조정도 되게 리얼하고 그럴싸하게 나이 들 수 있게도 하고 피부색, 뭐 머리 다 눈동자 색깔도 이거 봐요. 지금 메타 휴먼 대박이죠. 야, 이런 식으로 대박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완전 새로운 어떤 콘텐츠 제작 환경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AR, VR, XR 실감형 기술이에요.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버추얼 스튜디오 느낌도 나면서 근데 좀 더 이렇게 더 3D로 섞어서 거기다가 어떤 VR, AR까지 섞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덮어버려가지고. 참 이게 하나의 기술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는. 와, 이제 진짜 대박입니다. 다 찍을 수 있네. AR, VR, XR, 뭐 AI, 뭐 버추얼 프로덕션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제 구현이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다 찍을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한 TV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초식 공룡이. 이렇게. 네. 하지만 이때에도 공룡들을 PPT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죠. 네.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이 뒤에 LED 월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짜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어떤 효과. 공룡의 제왕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최신 과학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이제 우리가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새로운 기술들이 발표되고 있고 이걸 활용한 콘텐츠들이 제작될 텐데 AI 기술은 진짜 특히 더 어떤 콘텐츠 제작 환경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긴 한데 최근에 발표된 어떤 인공지능인데 하나 보시죠. 자, 젠1이라는 서비스 시연 영상인데요. 이렇게 실제 영상을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바꿔주면 바꿔주는. 이것도 그냥 눈밭에서 있는 건데 마치 달에 간 것처럼. 그러네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러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디오를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비디오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냥 파이어맨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덮어씌우고 저거 얼마나 만드는데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책들도 빌딩으로 바꿔버릴 수 있고 저거 실제로 촬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드론 띄우고 헬기 띄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를 더 과거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네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된 영화, 예능 혹은 다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어떤 시장의 변화에서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콘텐츠 시장이 엄청 변하고 있는 이 환경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설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가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지금 미디어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일단 OTT의 활성화. 난리 났죠. 그리고 메타버스의 등장. 그리고 우리 같은 1인 크리에이터의 어떤 시장 활성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완전 달랐죠. 끼케 UCC? 그렇지, UCC. UCC라 부르던 게 있었어요. 옛날에. UCC라 부르는 게 있었죠. 뭐 하두리로 이렇게. 하두리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정도 하고 이런 플랫폼이나 기술들이 없었으면 사실 안 될 과학 채널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죠. 저희도 그냥 과학 애호가로서 이제 한 4명 모여가지고 길거리에서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전단지 나눠주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진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히도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죠. 뭐 OTT나 뭐 크리에이터나 메타버스 이쪽에서 혹은 뭐 그걸 넘어서 뭐 K-팝. 이런 기술들, 문화 기술들은 좀 프라이드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K-팝, 뭐 웹툰. 웹툰. 또 문화에 대해서는 또 잘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우리나라의 지금 핫한 이 엔터테인먼트. 물 들어올 때도 저어야 됩니다. 저어야 됩니다.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정말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더 사람들이 와닿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투자가 확대되고 인력도 많아져야 되고 인프라가 구축돼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OTT의 경우 우리나라 OTT의 글로벌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OTT 어워즈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하고 또 콘텐츠 경쟁력도 여러 지원을 통해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 하고요. 메타버스의 경우 선도적인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메타버스를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 합니다.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경우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고 직업 환경을 개선하여 크리에이터 산업을 스케일업하고
탄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투자를 한다. 물기를 만든다. 정부의 펀드, 산업계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술을 접목하는 이런 비용들을 많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지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OTT 시장에서 정말 히트를 치면 또 자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시장이 커지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래서 이 투자를 가지고 그냥 투자가 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인프라가 확장되는 제작 환경. 이런 비용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해야 돼요. 인프라가 확장돼서 디지털 혁신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콘텐츠를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와닿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어떨까? 그렇죠. 저희도 필요하죠. 이제 랩미팅을 그냥 화성에서 진행하고 화성에서 막 뭐 공룡 이야기 한다?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막 뛰어다녀 이렇게. 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런 걸 해보고 싶네요. 또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래서 투자, 인프라, 인력 양성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콘텐츠를 정말 풍성하게 해서 이 미래 신기술을 선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콘텐츠 시장에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과학기술이 어떻게 이제 콘텐츠 제작 환경을 바꾸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콘텐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 저희는 쌍으로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 될 거 궤도 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